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의진교사 이재명 판결 선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정말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죄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엽TV 구독자가 미처 아직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 서초동 변호사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유죄는 분명하다. 다만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은 실형까지는 예상한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도 가능할지 모른다. 왜냐? 유창훈 그때 판사 때 이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때 가결됐다 하더라도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지금 민주당조차도 유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조차도 이재명조차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만이, 김동연 부장판사만이 무죄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법에 의한 판결인지 양심에 의한 판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생방송을 통해서 기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지금 생방송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이징한 사람은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이징한 한 사람한테 전화를 건 이재명,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뉴스를 보낸 이재명, 그리고 그 우이징한 사람과 형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이재명, 그리고 성남시장과 직원의 관계,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될 때까지도 서로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김진성이가 이재명한테 형님 축하드립니다. 형님 이번에 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관계, 이런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 그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건 것이 일상적인 전화다. 그 다음에 그 녹음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우이징을 부탁하는 내용은 없다. 그 다음에 그 전화를 걸 당시에 김진성이가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언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꼭 너 우이징해줘 그래야 우이징합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주고받은지에 따라서 우이징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우이징이라는 게 뭡니까? 나가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유리하게 해줘. 여기서 거짓말은 뭡니까? 이재명이는 2002년에 검사를 사칭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누명을 썼다. 왜 누명입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써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사실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김진성하고는 항상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 주고받으면서 야, 나 누명 쓴 거다, 누명 쓴 거다. 이 이재명은 리플리 지은 거를 앓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누명을 안 써서도 지는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김진성이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가서 김진성이한테 있는 대로만 말해줘. 그 있는 대로가 뭡니까? 바로 누명을 썼다고 말해줘. 그렇게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알아들었잖아요. 김진성이가 딱 알아듣고서 2019년 2월에 가가지고서 바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했어요. 저 이재명이가 교사를 해달라고, 의증을 해달라고 이 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증을 한 게 맞잖아요. 근데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전화를 할 때 그냥 의증해달라는 의증 교사의 고의가 없었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건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 전화 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전화 정도지 그걸 갖다가 의증을 갖다가 해달라는 그런 전화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변론 요지서가 문제였거든요. 이걸 빠져나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방어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뭐가 방어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야. 방어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방어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방어하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로 나를 방어해달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증인한테 변론 요지서를 보내느냐고. 왜 증인한테 제3자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한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왜 텔레그램으로 보내느냐고. 비밀 대화방으로 왜 그걸 보내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는 게 바로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의죠. 고의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주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그럼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너는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구나. 음주운전을 했어요. 너는 그런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구나. 원래가 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의 반대가 뭐예요? 실수. 실수로 예를 들어서 뭐 잘못을 했다 그러면 실수로 잘못한 거는 처벌하는 게 적어요.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한 거, 사람을 갖다가 그런 것들은 실수를 해도 처벌을 해요. 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치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치상.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면 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하지만 예를 들어서 과실로 물건을 깨뜨렸다. 실수로 물건을 깨뜨린 거는 처벌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실수로 물건을 깨뜨리는 건 돈 물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처벌 안 한다고. 고의로 물건을 깨뜨려야 손괴죄가 되는 거야. 손괴죄. 그러니까 이 고의가 없는 그런 어떤 범죄는 처벌하는 것이 몇 개만 있고 대개는 고의가 있을 때 처벌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이 처벌하는 범죄에서 지금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고의가 있다고 추정해요. 사람을 죽였어. 칼로 찔러서. 그러면 고의로 죽인 것이 뭐야 그러면? 실수로 죽인 거야 그게? 실수로 죽인 것이라면 실수로 죽였다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의는 추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의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라고요. 그러면 고의가 없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고요? 그럼 이재명 측에서 사실상 증명해야 돼. 물론 엄밀히 말하면 고의도 검사가 증명하는 사안이지만 거의 추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변론 요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이거는 위증해달라고 그러면 전화 걸고 위증해달라고 변론 요지서 보낸 거지 미쳤다고 그걸 보냅니까? 그러니까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걸 부정해버린 거야. 고의가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위증 교사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고의 없는데? 다 그렇게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의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놀. 그리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양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올지 좀 갈렸지만 유죄만은 분명하다고 봤다. 심지어 이재명이 판결을 기각했던 유창원 판사마저도 위증교사는 인정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왜 그럼 인정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라든지 내지는 전화를 한 시점이라든지 내지는 변론요지서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냈다든지 전체를 종합하면 유죄가 100%인 거야. 그런데 이번에 김동연 부장판사는 전체를 종합하니까 무죄래.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로 갑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봐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남 장성 출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원래 유명한 좌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는 말이죠. 김동연이 이런 판결을 하기까지는 약간 위험한 좌빨이긴 하지만 그래도 판결은 공정하게 한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설마 뭐 판결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그렇게 무슨 성향에 따라서 하겠어? 그랬더니 성향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했다고 지금 우리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니 차라리 객관적 그런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전화 건 사실이 없다.
텔레그램 보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인정하겠어. 그럼 전화 건 사실은 다 나왔잖아요. 녹음으로. 그 다음에 텔레그램 보낸 사실도 다 증거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 걸 때 야 위증 좀 해줘 이 말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무죄가 된다고? 그럼 어떤 미친놈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녹음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나중에 또 어딘가에 의해서 도청될지도 모르는데 증거로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이 전화다 대고서 야 위증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놈이 있어? 야 진성아 내가 그때 검사 사칭한 거 내가 누명 쓴 거라고 말해줘. 그렇게 말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는 아주 신중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유동규가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 녹음할 것 같으면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걸든지. 그러니까 저쪽에 아이폰을 갖고 있는가 갤럭시를 갖고 있는가가 이 이재명의 폰에 구별이 되게 돼 있대요. 근데 갤럭시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아이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이 갤럭시를 갖고 있으면 전화를 안 받든지 아주 그냥 조심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성과의 관계는 말이죠. 찐찐 관계이기도 하지만 약간 껄끄러운 관계예요. 왜? 김진성이가 그 김병량 씨 수행비서였거든요. 김병량 씨, 이 고 김병량 씨는 이재명하고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 김병량 씨의 관계 때문에 검사 사칭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김병량 씨 수행비서였으니까 한쪽으로는 회유를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약간 의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김진성 씨, 나 누명 썼다고 위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전에 약을 다 쳐놓고 회유를 해놓고 나서 내가 누명 썼다고 말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고의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될 수 있냐고요. 이거는 서울고등법원 가면 100% 바뀝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신업 변호사가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 지금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것이 저한테 또 좋은 어떤 방송의 자료가 되고 저한테도 큰 어떤 힘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